오늘은 항상 밴드의 논쟁이죠. 스퀘어와 핸드 퍼스트. 이제 왜 제가 항상 스퀘어를 강조를 하는지,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납득이 가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스퀘어는 예전에는 중앙으로 이렇게 놓고 Y자 어드레스에 중앙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 스퀘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자세를 잡는 그게 아니고 그냥 채입니다. 채. 그냥 채를 달랑달랑 이렇게 하다가 중심점이 이렇게 서겠죠. 내리면은 이게 스퀘어예요. 스퀘어. 예. 어떻게 채를 어떻게 잡든 이렇게 하든 보통 왼쪽 허벅지 이렇게 오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미 사람이 만들어낸 자세지 채의 원래 기본 자세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왜 바꾸는지도 모르고 그냥 골프를 배우고 레슨을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골프 기초 어드레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의 99% 전부 다 잡아서 이렇게 해서 왼쪽 허벅지로 이렇게 오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력이 늘고 나면은 자기가 이유도 모르는 그 이제 자세를 잡고도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니까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이유도 몰랐다. 근데 저는 왜 이제 스퀘어를 강조를 하냐면, 결국엔 자기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잡는 모든 자세라든지 모든 스윙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모든 결과를 자기 스스로 알고, 거기서 자기가 하는 결과의 부작용이라든지 뭔가의 한계점도 알고 있어야 다른 것도 알 수 있다라고, 다르게 자기가 풀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 스퀘어를 강조를 하냐면, 채 중심을 강조를 하냐면, 채를 일단 중간에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치든지 이쪽으로 치든지 어떻게 치든지 이 중간을 기준으로 변형된 그 어드레스나 스윙을 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할 수 있어야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춤을 많이 가르쳐보고 오래 가르쳐서 사람을 많이 가르쳐서 아는데, 어느 한쪽을 많이 하면은 결국엔 한계가 와요. 근데 물론 이 골프로 얘기해서 싱글, 제가 싱글을 이제 해봐서 아는데, 싱글이 제 예전에는 정말 힘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싱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드라이버 어느 정도 거리 나면 화이트 티에서 치면 전부 다 쇼다이언 잡거든요. 쇼다이언 올리고 투퍼를 하면은 싱글 쉽더라고요. 예. 물론 드라이버 오비 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싱글 정도, 어느 정도 싱글 정도 될 때까지는 어느 한쪽만 해서 하나의 스윙만 가지고 해도 싱글 정도 하는 데까지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싱글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만족을 한다, 아니면 80타를 쳐서 90타를 쳐서 만족을 한다, 나는 이제 골프는 이제 취미니까 더 이상 안 늘어도 여기서 이제 실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에 되는 실력을 내가 만족을 하고 나는 재밌다라고 즐기면은 더 이상 실력이 늘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100타를 칠 때는 90타만 됐으면 좋겠고, 90타를 칠 때면 80타만 됐으면 좋겠는데 80타에서 80타 중반부터 정말 안 내려거든요. 어떻게 하면 80타 초반을 칠까, 싱글을 칠까, 이런 갈망이 있어요. 근데 또 싱글이 내려오면 다 뭔가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닙니다. 싱글이 되면 또 이분도 치고 싶고 이게 사람 욕심이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 자기의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계속 연습이나 아니면 발전을 통해서 그거를 해소하면서 취미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자기 실력이 발전을 해야 재밌습니다. 네. 제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해서 만족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저처럼 계속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아마추어더라도 프로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레슨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스퀘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어드레스 아까 말한 중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한쪽 방향을 선택을 했는데 요게 이상하다, 안 된다, 그러면 요 한쪽 방향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다른 방향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본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이 알겠죠. 근데 두 가지를 또 열심히 하면은 두 가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겠죠. 10가지를 하면 10가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겠죠. 물론 10가지를 하는 데는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골프는 연습을 꾸준히 하거든요. 그죠? 예. 연습을 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알아야지 결국에는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왔을 때 하나를 선택을 해서 무조건 골프는 하나를 선택하면 한계가 오거든요. 예. 뭐 하나 가지고 정말 잘 치는 그런 뭐 프로나 탑트로도 있겠지만 이 골프란 필드란 절대 안 됩니다. 하나 가지고 잘 치는 사람은 다른 걸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만 죽어라 해서 다른 건 나는 절대 다 못하는데 이것만 하나만 잘해서 된 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남겼는데 버바와스는 한결같이 페이드로 슬라이스 악성 슬라이스 티샷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드로우를 쳐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슬라이스를 못 내는 슬라이스 나면 오비 나는 그런 완전히 왼쪽 도그렉으로 치면은 거기는 드로우로 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버바와스는 드로우 잘 칩니다. 정말 잘 쳐요. 드로우도 거리 내고. 그러면 나는 슬라이스라는 게 드로우도 칠 수 있는데 그냥 슬라이스가 편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잡설이 길어지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이 중심에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고 자기 한계가 왔을 때 자기 한계가 왜 어떤 자세에서 어떤 스윙에서 비롯돼서 그렇게 되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 경우, 스윙에 의한 두 가지 경우. 이 체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결국에 우리가 연습을 하고 사람이 그렇게 레슨을 보고 몸을 움직이면서 공을 맞추려고 하는 그 모든 전제가 이 골프채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공을 맞으면서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뭐 몸으로 해서 몸통 스윙 이렇게 돌리고 힙턴을 하는데 결국에 몸통 스윙도 채를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돌린다. 힙턴도 채를 와서 채는 여기인데 힙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겠죠. 힙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채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갔죠. 로테이션 릴리즈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채, 골프채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아는 게 곧 자기 자신의 스윙을 알 수 있다라 정확하게 알고 남의 스윙도 판단을 하고 아까 말한 자기 스윙에 자기가 선택한 하나의 길이 뭔가 한계가 왔을 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샤프트가 중앙을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샤프트가 어떻게 됐든 조금이 됐든 많이 됐든 이쪽으로 와요. 일단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저같이 요렇게 저도 약간은 세워놔요. 약간 요정도. 근데 저같이 약간 세워놓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거의. 네. 뭐 미스터샷님이 밴드에 나처럼 어드레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너무 어렵다. 내가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요만큼 딱 세우고 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마추어는 거의 99.9%의 아마추어는 일단은 샤프트가 이렇게 중앙을 기준으로 무조건 앞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세워 놓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유발하는지 알면 돼요. 중앙을 만약에 잘 보세요. 퍼터를 한다고 생각하면 중앙 중심으로 이렇게 퍼터를 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요 샤프트가 앞으로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서 샤프트만 요렇게 나가서 어드레스를 요렇게 이제 합장처럼 요렇게 잡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요 중앙 상태를 잡은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을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하면 로브샷을 하고 백스윙을 조금 더 뭔가 공을 압착시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공을 좀 치기 편한 자세를 잡기 위해서 중앙을 기준으로 그립만 살짝오는 백스윙을 하기 쉬운 그런 이제 자세를 잡는 경우는 이거는 핸드 퍼스트라 보는 게 아니고 스퀘어라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게 왜냐면 저는 여기서 스윙을 하나 그냥 앞으로 살짝 세워서 스윙을 하나 요쪽에서 스윙을 하나 똑같거든요. 느낌이 똑같습니다. 왜냐? 스퀘어를 기준으로 윗부분이 그립이 달라지면은 실제적으로 스윙이 변하는 건 별로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 허벅지
뭐 로브샷 어드레스. 요거는 이제 프로들이 하는 약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중앙을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낮은 탄도 아니면은 로브샷 뭐 요 정도 움직이는 스윙이 큰 폭에서 달라지지 않는 중앙 스퀘어를 기점으로 조금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윗부분이 요 그립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스윙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드레스도 마찬가지. 예. 너무 중앙으로 하면 뭔가 공을 뻥 띄울 것 같으니까 그냥 중앙 잡아놓고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왠지 공치기 조금 편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일반 제가 보는 아마추어들은 어떤 동작으로 중앙에서 앞으로 가냐면 중앙을 기점으로 스퀘어를 잡아서 내가 스퀘어를 상태에서 스윙을 할 수 있는 다음에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닌 어드레스 때부터 그냥 무조건 공을 치기 쉽게 편하게 놔요. 네. 이게 어떻게 의미하면 중앙을 기점으로 잘 보세요. 중앙을 기점으로 페이스를 이렇게 닫아 봅니다. 닫으면 여기 페이스가 이렇게 닫힌 게 보이죠? 그러면 페이스를 닫고 이거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페이스를 여는 게 아닌 페이스를 닫고 요거를 똑바로 놓고 싶은데 왠지 닫혀 있으니까 앞으로 싹 빼요. 그러면은 페이스가 닫혀 있는데 앞으로 그립을 앞으로 싹 빼면은 다시 뭔가 이렇게 똑바르게 옵니다. 네. 이 양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개인의 어드레스가 달라져요. 근데 무조건 거의 대부분의 제가 보는 아마추어는 전부 다 스퀘어를 기준으로 스윙을 할 수 있는 다음에 그립만 옮기는 그런 제가 보는 교과서적인 프로들의 어드레스를 바꾸는 게 아닌 거의 모든 아마추어는 처음 때부터 중앙이 기준이 아닌 공을 치기 편한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미 페이스가 많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닫아놓고 앞으로 닫아놓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잘 보세요. 요 중앙을 기준으로 사람에 따라서 요만큼 닫고 요만큼 앞으로 내면은 페이스가 일자로 돼 있고 약간 서 있으니까 내가 공치기 좀 편하겠구나. 요렇게 이제 해야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 공을 치는 느낌이 안 들어서 로프트가 너무 누워있고 뭔가 공이 밑에 파고들고 와서 이렇게 벽처럼 단단하게 페이스가 서 있어서 공을 맞춰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약간 더 세우는 거예요. 더 세우는 방식이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빼면 이렇게 더 세워집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이제 나는 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공을 맞추는 느낌이 들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아직까지도 뭔가 이 로프트가 누워있는 게 왠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 숏아이언도 롱아이언처럼 딱 서 있어야 공을 맞추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더 닫고 더 앞으로 빼겠죠. 그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갈 때 스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잘 되면 모든 게 잘 된다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자기의 한계점이 왔을 때 왜 한계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신이 하는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지 자신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그냥 이렇게 치는 게 편해. 그리고 나는 요 정도만 잘 쳐. 그리고 뭐 싱글도 하고 뭐 스크린도 뭐 잘 치고 이렇게 한다. 근데 거기서 한계가 와서 더 실력이 안 늘 경우에는 그 정확한 자기의 동작에 대한 자기만의 방법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없는 때는 그 한계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고치는 방법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인이 하는 모든 동작을 다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한계를 벗어나려면. 자, 그래서 중앙을 기점으로 잘 보세요. 중앙을 기점이면은 이게 내가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해지냐면 프로들이 말하는 여기서 와서 삼각형이 되고 요 삼각형이 이렇게 좌우로 요런 식으로 시계추처럼 요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요런 식으로 움직일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몸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일단은 좌우가 중요한 중앙일 기점이기 때문에 좌우가 중요한 스윙이고 그 다음에 테이크백에서 여기까지 해서 벗어나는 스윙을 할 때부터 이제 몸이 어깨 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쓰이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임팩이 될 때 뭔가 힙턴이 생기고 뭔가 이런
몸에 대한 반응이 생기지 실질적으로 중앙으로 놨을 때 요 정도 스윙을 요 정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 있는 가슴이 약간 비틀거리면서 팔이 요런 식으로 중앙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각만 있지 몸의 뭐 회전이나 요런 감각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스퀘어가 기준에서 바로 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좌우로 똑바로 갈 수 있는 여기 손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 기준 삼각형이 좌우로 잘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저는 또 너무 모아서 좌우로 이렇게는 안 합니다. 네, 그냥 저는 팔을 편안하게 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냥 편안하게 좋아가지고. 네, 너무 모으면 좀 딱딱하거든요. 저는 춤을 그렇게 안 춰서. 근데 또 이렇게 교육을 받은 프로들은 팔을 이렇게 하라면 또 불편하겠죠. 그래 어쨌든 팔이 됐든 팔꿈치가 됐든 여기 있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좌우로 어떻게 잘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퀘어에서. 그래서 프로들이 연습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네, 팔을 뻗고 뭐 공이 있으면 테이크백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네, 웨그를 한다거나 코킹을 한다는 게 아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체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잘 왔다 갔다 거리느냐, 내 삼각형이 잘 왔다 갔다 거리느냐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이제 아마추어의 어드레스로 갑니다. 닫아서 앞으로, 닫아서 앞으로, 닫아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자,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빼면은 요 정도가 됐죠. 그러면은 중앙을 기점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보다 어느 느낌이 생기냐면, 닫고 앞으로 빼면은 왠지 모르게 각도 자체가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요 각도에 내 손목의 각도도 생겨요. 네. 그러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리고 이 샤프트의 각도가 이미 왼쪽으로 약간 쏠리죠. 그러면 중앙으로 기점으로 할 때는 좌우가 편한데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을 하면은 좌우로 하고 싶어도 오른쪽만 돼요. 오른쪽만. 왼쪽이 잘 안 됩니다. 왼쪽으로 하려면은 실제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돼요. 중앙으로 할 때는 요렇게 좌우가 편한데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뺀 순간 오른쪽은 그냥 편해요. 편해집니다. 근데 왼쪽으로 할 때는 이게 잘 안 나가져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할 때는 몸에 반응이 생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게 힙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몸을 턴하는. 그래서 중앙을 기점으로 프로들이 잡는 그런 프로들이 하는 뭐 준비 자세나 그런 이제 동작들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추어들이 하는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어드레스를 잡으면 보통 요렇게 안 합니다. 요게 불편해져요. 아까 말한. 그래서 앞으로 닫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손목에 내가 여기 각도 대비 오른손 손목이 약간 꺾이니까 요 손목을 얼마나 잘 쓰는지 체크를 자꾸 해요. 여기서. 그래서 웨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웨글. 왜냐면 아까 말한 여기서 딱 앞에 놓고 각도를 하면은 뭔가 요 각도가 바로 요게 들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까 중앙으로 놨을 때는 아까 여기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데 앞으로 닫고 하면은 왠지 여기서 각도가 생기니까 페이스를 들면 이렇게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웨글로 아, 공 맞추기 쉽냐 여기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빼면은 아까 말한 오른쪽 부분은 내가 여기 있는 삼각형이 같이 간다는 느낌이 아닌 손목을 되게 신경을 써요. 손목. 아까 말한 페이스를 바로 헤드를 바로 들어 올려도 뭔가 스윙이 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웨글만 해도 이게 공 맞추는 느낌이 들어. 나는 공 맞추고 있어요 지금. 웨글을 하면 공 땅땅땅땅 맞추고 있거든요. 치면은 공 날아가겠죠. 그래서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빼면은 오른쪽 부분은 백스윙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로 신경을 쓰는 게 손목 부분을 신경을 자꾸 씁니다. 손목 부분, 웨글, 네, 공칠 준비. 그리고 왼쪽은 신경을 안 써요. 네, 왼쪽은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스윙을 해서 임팩이 되고 나가기 전까지 준비 자세에서는 오로지 신경을 쓰는 거는 여기서 여기 각도만 신경을 써요. 왜냐? 아까 말했지만 왼쪽은 이게 불편하거든요. 네, 불편해. 해보시면 압니다. 페이스를 닫고 그립을 앞으로 뺐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채를 내가 만약에 몸이 회전을 안 한, 힙이 안 한 상태에서 뺀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헤드가 밖에 나가려 하면 필수적으로 몸이 회전이 돼야 돼요. 회전.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이제 어드레스를 요렇게 했을 때 자기 어드레스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 스윙을 알려면은 아까 말한 오른쪽은 손목으로 잡고 여기 있는 각도라든지 궤도라고 하죠. 각도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를 잡고 공을 맞추는 손목의 각도, 손목의 풀림 요런 것들을 자꾸 체크해서 공을 맞추고 그 다음에 왼쪽 파트는 임팩트 때 다운스윙을 할 때 내가 아까 말한 왼쪽이 그냥 다운스윙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운스윙을 할 때 내 왼쪽이 아까처럼 열어줘야 왼쪽으로 나가는 게 편해져요. 아까 말한 준비 자세에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왼쪽 부분을 뭔가 몸을 안 돌린 상태에서 나가는 건 불편한데 돌린 상태에서 나가면 이제 편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은 손목의 각도, 페이스가 얼마나 서 있냐, 공을 얼마나 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파트고 그래서 핸드 퍼스트,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백스윙은 그렇게 많이 안 큽니다.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손목만 딱 꺾어도 이미 백스윙이 다 완성되거든요. 그리고 공을 바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임팩 이후 충분히 힘을 받으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빠져나가는 걸 전부 다 왼쪽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빼는 그런 어드레스를 하면 할수록 중요해지는 거는 이 하체의 리드 그런 하체 턴, 몸 턴 그런 바디를 열어주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바디를 열어주는 힘이 곧 비거리입니다. 비거리. 예. 그리고 바디를 열어서 이 각도를 만드는 궤도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또 방향이고 그래서 이 핸드 퍼스트 어드레스를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필요해지는 능력은 이 체가 어떻게 삼각형에서 이렇게 만드는 체가 어떻게 다루노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미 세팅을 체를 해놨으니까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거는 손목의 각도가 정확하게 임팩까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손목의 각도가 임팩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공을 멀리 보내는 힙의 파워와 그 다음에 공을 또 똑바로 방향을 보내는 힙이 턴을 할 때 방향을 지정해주는 요런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힙 턴, 바디 턴, 몸 턴 그리고 한결같이 열어주는 게 중요해요. 열어주는 게. 예. 그냥 계속 끝까지 열어주는 스윙.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심플한 스윙이죠. 헤드 퍼스트하고 치는 사람들은 그냥 딱 잡아서 웩을 하고 그냥 빡쳐서 딱 이렇게 돌리면은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플하지만 거리도 많이 나가거든요. 예, 왜냐면 이 하체를 돌리는 능력이 워낙 좋아서 힘이 좋아서 아시겠죠? 근데 아까 제가 항상 말하는 웨스트 케어부터 시작해서 핸드 퍼스트를 그렇게 제가 항상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 이 핸드 퍼스트 앞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체보다는 내 몸의 하체의 회전, 몸의 회전 그리고 몸의 회전을 통해서 거리뿐만 아니고 방향까지도 이 회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미 살사에서 가르친 몇천 명을 대상으로 그냥 저 사람이 골프를 했을 때 핸드 퍼스트가 어울리느냐 스퀘어가 어울리느냐 채를 다루는 게 어울리느냐 저 사람은 하체가 타고났고 춤을 가르쳐 보면 골프를 어떻게 할지도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워낙 직업병이에요.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몇천 명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하체를 써서 간단하게 채를 세팅해 놓고 이 사람은 이런 스윙을 가르쳤을 때 잘하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정말 그 사람은 어릴 때 운동선수를 했을 정도로 그런 타고난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살사도 가르쳐 보면은 하체가 뛰어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네.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걸 할 능력이 안 타고났기 때문에 물론 안 타고나도 스쿼트 열심히 하고 하체 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뭔가 만들어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렵죠. 뭐 취미인데 뭐 헬스장 가서 스쿼트하고 원래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어렵죠. 그래서 웬만하면 핸드버스트는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용도로 쓰지 모든 스윙을 전부 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원인이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 받쳐주는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제 밴드에도 글을 남겼는데 자기 주변에는 전부 다 핸드포스트를 하고 잘 치는 사람, 싱글하는 사람도 있고 80타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안 타고났는데 어떻게 잘하려 하는데 아까 말한 싱글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정말 해보면 안 해본 사람 모르겠지만 해보면은 드라이브 200m 치고 그 다음에 세컨을 했는데 반 정도 그린 올리고 반을 못 올렸을 때 반을 못 올린 거를 또 반은 팔을 하고 반은 보기를 한다. 설거지를 해서. 그러면 싱글이에요. 정말. 예. 싱글이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오비가 안 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화이트티 그렇게 친다는 전제하에. 드라이브 200m 보내고 세컨 반은 온거리하고 그 정도만 해도 싱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퍼만 하고 투퍼시하고 필드에서 살면 투퍼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자기가 싱글 이상 하고 싶은데 나는 싱글 이상 할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싶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아까 말한 다양한 걸 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 자기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핸드버스트를 자기 주 스윙으로 택해서 거기에 맞춘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그래서 저도 핸드버스트로 핸드버스트로 치는데 문제가 없으면 핸드버스트로 250m 날릴 수 있고 방향도 잘 맞을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스윙을 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제 주 오리지널 스윙으로 안 잡은 이유가 저는 제가 안 타고난 걸 알아요. 하체가 안 타고나고 그리고 그 스윙을 하면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저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할 수 있는데 내 몸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스윙은 아니니까 요거는 쓸 때 쓰자. 내가 필요할 때 쓰자. 요렇게 하지. 이게 내 몸에 안 맞는데 요거를 하자 이건 아닙니다. 저는 제 몸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어쨌든 너무 길어지면 또 말하다 보니까 길어지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중앙을 기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점으로 내가 중앙을 기점으로 좌우가 균일한 상태 삼각형이 이렇게 그리는 상태에서 내가 페이스를 잡고 앞으로 빼고 하는데 나는 삼각형이 불편해. 근데 여기서 삼각형이 불편한 대신 나는 손목은 좀 잘 써지네. 그러면은 백스윙 오른쪽은 손목에 쓰는 거를 손목이 쓰는 핸드버스트 하는 사람들은 손목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구나. 삼각형보다는. 그리고 왼쪽으로는 잘 안 나가는데 왼쪽으로 잘 나가지려면 힙턴을 열어줘야지 잘 나가지구나. 그러면은 이 핸드버스트 어드레스 앞으로 가는 자세는 결국에는 오른쪽은 손목, 왼쪽은 힙턴. 그런 식의 스윙이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잡고 이게 정석이니까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은 이런 건 몰라요. 왜냐? 중심 기준에서 변형을 시킨 게 아닌 처음부터 그게 맞다라고 배우는 순간 그냥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건 기본이니까 기본. 숨 쉬는데 사람이 숨을 쉬는데 어떤 원리로 쉬는지 모르죠.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이 기준이란 것도 제 몸의 기준이 아닌 이 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 체를 갖고 앞으로 빼고 닫고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내 몸으로 가서 잡으면은 어떤 내가 중심점에서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저는 춤을 워낙 오래 했으니까 잘 알겠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어드레스는 요런 스윙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한 요런 어드레스를 만드니까 손목을 너무 쓰는 골프는 손목 너무 쓰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힙턴을 또 너무 잘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몸을 항상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오는 부작용 손목을 너무 많이 쓰네. 아니면은 힙을 너무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 힙을 여는 타이밍이 늦어버리면은 또 확 감기겠죠. 왜냐면 왼쪽이 힙을 안 열어주면 막으니까 체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악성 후기 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중앙을 기점으로 저는 핸드퍼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중앙을 기점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핸드퍼스트가 가지는 장점과 부작용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처음부터 요 자세 하나만 한 사람은
그 자세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아까 페이스를 닫는다라고 했죠. 닫는다. 근데 아까 말한 일반 사람들은 저처럼 요만큼 세우는 것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요만큼 세워요. 많이 해 왼쪽 허벅지. 그래서 요 정도 세우는 것도 안 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닫고 앞으로 빼고 닫고 앞으로 빼고 닫고 앞으로 빼고 거기에 반대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열고 뒤로 빼고 열고 뒤로 빼고 열고 뒤로 빼면은 그립이 자꾸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닫고 앞으로 떼고 닫고 앞으로 빼면은 그립이 자꾸 앞으로 가는데 열고 빼고 다시 일자 맞추고 열고 다시 빼서 일자 맞추면은 그립이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근데 요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이렇게 치지는 않겠죠. 그죠? 예. 요렇게 어드레스 한 사람, 저는 연습할 땐 요렇게 어드레스 합니다. 왜냐면 레깅을 좀 더 뭐 이렇게 끌고 오는 걸 좀 더 하기 위해서 공이랑 멀어져 있어야지 더 끌고 와야지 치기 때문에 레깅을 연습할 때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시합을 하는데 요렇게 어드레스 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열고 빼고 열고 빼고 열고 빼고를 스윙할 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스윙 아크가 굉장히 크고 일단은 몸의 체격보다는 스윙 아크가 굉장히 크면서 체가 2까지 넘어와서 다시 와서 피니시가 허리가 다 뒤집어지고 넘어가는 그런 내 아까 말한 삼각형 자체, 이 체부터 시작되는 삼각형 자체가 굉장히 아크가 크면서 피니시도 굉장히 큰 사람들이 요 베이스를 열고 요런 식의 백스윙을 할 때가 많아요. 무슨 소리냐? 아까 말한 요런 식으로 백스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를 열고 다 하고 열고 똑바로 열고 맞추고 요쪽으로 온다 했죠. 여기서 어드레스를 시작하진 않지만 개 중에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뭔가 약간 여리여리해. 이번에 제가 밑에 글도 올릴 건데 벤츠 여자 300야드 이상 날리신 여자분 그분이 선수거든요. 예, 아마추어는 별로 이런 특히 남자들은 요런 스윙이 별로 없습니다. 요런 스윙이 정말 체격이 작은데 장타를 날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성인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요렇게 잡고 치지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잘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이 요런 백스윙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 여자들이 체가 무겁거든요. 무거운 걸 요렇게 해서 무거워 죽겠는데 이렇게 들고 안 칩니다. 그래서 무거우니까 이걸 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들고 싶으면 내가 여기서 손목을 꺾으면서 이렇게 드는 그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요 채를 잘 들고 싶으면 일단 그립을 휙 던져요. 그러면 그립을 던지면 이 채가 딸려옵니다. 그래서 그립을 던져서 뒤로 요렇게 올려서 백스윙을 하는 힘이 별로 없는 이렇게 뭔가 클럽이 무거운 사람, 어린 특히 여자 아니면은 성인이더라도 힘이 없는 여자들이 요런 백스윙을 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열고 요렇게 와서 이런 스윙은 말했지만 이게 어떤 게 중요해지냐면 구간이 많이 생겨요. 구간이 실제로 잘 보세요. 내가 요 상태에서 베이스를 열고 빼고 열고 빼고 열고 빼고 왔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스윙을 하면은 뭐 완전히 뭐 한 30cm 뒷땅이죠. 뒷땅. 그러기 때문에 뒷땅이 나니까 다시 내가 임팩트로 오고 싶으면 여기서 내 채 자체를 이쪽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여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구간을 굉장히 넓혀서 이거를 구간을 다 쓰면서 임팩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구간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여기 뭐 작용만적은 뭐 물리버치기죠. 요렇게 요쪽에서 스피드 높으면 요로도 이제 많이 가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구간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원심력도 많이 생기고 가속도도 많이 붙으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이쪽 구간도 길어져요. 일부러 안 길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스윙 아크 큰 스윙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어깨를 기준 삼각형 자체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헤드는 두고 이렇게 오면서 헤드가 끌려오면서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페이스를 열고 똑바로 열고 똑바로 열고 똑바로 열고 똑바로 열고 똑바로 여기까지 오는 구간을 이 백스윙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거리가 뭐 체격에 비해서 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하는, 특히 뭐 체는 보고 힘은 없는데 체의 파워로 거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냐면, 내 몸의 힘으로 이렇게 아까 말한 페이스를 닦고 여기서 내 힙턴이라든지 몸의 힘으로 공을 멀리 날리는 사람은 굳이 이 체가 멀리 안 갔다 와도 됩니다. 왜냐면 몸의 파워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몸의 파워로 전달을 하면 이렇게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유연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네, 몸에 파워가 있다는 건 근육이 일단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막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렇게 택하는 사람은 또 약간 호리호리합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요 상태 중앙을 기점으로 앞으로 올수록 중요해지는 건 아까 말한 손목 파워, 그 다음에 힙턴의 능력, 그리고 열고 요쪽으로 와서 스윙을 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중요한 거는 이 삼각형이 최대한 많이 길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목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잘 보세요. 손목을 들어서 바로 공을 때리는 능력, 손목을 빡 망치질하듯 딱 때리는 능력이 중요하고, 이 열고 해서 스윙 아크를 하는 거는 이 손목의 능력이 채찍처럼 휘청거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세게 때리진 않죠. 채를 휘청거리는. 그래서 둘 다 손목이 중요한데 또 손목의 쓰임은 또 달라요. 그냥 이렇게 잡고 뺨때기에 땅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때리는 거랑 좀 손목의 쓰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서 몸의 파워로 치는 사람들 대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거리를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경우는, 일단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기에서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마찬가지고 이 채를 이용해서 거리를 낸다라고 몸의 힘으로 내는 사람들이랑 채를 이용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일단 몸의 힘으로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뭐 주먹으로 복싱을 하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먹을 많이 안 뻗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몸에 이걸 돌리는, 뭐 허리를 돌리는, 뭐 미스터 샤님 허리 뺨을 때려도 허리를 잘 쓰면 얼마나 세게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주먹을 요 정도에 있어도 내가 순간적으로 허리를 딱 트는 이걸로 세게 날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먹을 굉장히 근거리에서도. 그러려면은 몸의 코어 운동, 힙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이 근거리에서도 주먹을 세게 날릴 정도는 이미 운동신경이나 체격이 엄청나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먹을 이렇게 와서 길게 쳐야 그나마 세게 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길게 와서 길게 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약하고 주먹을 짧게 치는 사람이 뭔가 파워는 세지만 길면 길수록 뭔가 힘이 더 많이, 뭔가 이런 구간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엔 물리법칙, 뭐 파워가 약하면은 길이가 길어지면 되거든.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길이. 그래서 나중에는 짧게 치는 사람들 대비 거의 비슷한 거리를 내거나 더 보낼 수도 있겠죠. 오진동 프로 보면 엄청 길게 쓰죠. 그죠? 그리고 이 도구를 이용하는, 아까 말한 도구를 이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다가 말았는데, 도구를 이용하는 경기는 채는 무조건 열렸다가 닫히면서 하는 그런 게 가장 파워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 요 상태에서 테니스 요렇게 잡아서 일자로 뺏고 일자로 치지 않겠죠. 열면서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어가지고 닫으면서, 왜냐면 공은 일자로 날아가는 것보다 스핀이 먹으면서 날아가는, 스핀을 걸면서 할 때가 공을 밀어내는 힘이, 뭔가 이렇게 딱 밀어내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공의 파워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스핀을 먹이는 게 훨씬 더 공의 파워를 치는데 더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때려보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날라는 것보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파워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일단은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경기에서 공에 힘을 실거나 아니면은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채를 열었다 닫거나 그런 드라이브 탁구에서 말하는 드라이브 테니스에서 말하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드라이브를 잘 거는 거는 곧 채를 잘 이용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드라이브를 잘 걸 수 있는데 나는 몸에 파워가 돼 있어. 그럼 나는 심플하게 이렇게 치다가 드라이브 걸 때 드라이브 걸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왜 중앙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상태에서 최중앙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해보고 뒤로도 해보고 페이스도 닫아보고 열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냐면 결국에 골프도 독학이에요. 누가 뭔가 제대로 팁을 가르쳐주고 뭔가 실력이 조금 늘게 만드는 팁을 알려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 전부 다 자기 스윙은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누가 못 만들어줍니다. 결국엔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처음부터 하나의 자세를 잡는 사람이나 처음부터 이렇게 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레깅이라든지 채는 잘 다루지만 또 핸드퍼스트 하는 사람들은 힙턴의 능력이라든지 힙을 사용하는 건지 그런 손목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의 감은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너무 스퀘어로 잡는다. 그러면 저는 핸드퍼스트 하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잡으니까 한쪽 방향만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핸드퍼스트 아닌 스퀘어도 연습해라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저보다 더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럼 너무 그렇게 잡는 건 안 좋다고 이렇게 앞으로 세우라고 조언도 할 건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제가 핸드퍼스트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중앙을 기점으로 앞으로 하고 이쪽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자기만의 스윙을 독학으로 스윙을 만들 수 있고 아까 말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한계가 왔을 때 다른 걸 하면 됩니다. 아까 말한 핸드퍼스트는 아까 손목이 중요하고 힙턴이 중요한데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힙턴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공의 파워는 생기는데 왠지 훅이 생기고 아니면은 뭔가 방향이 너무 회전을 많이 하니까 컨트롤도 안 되고 몸이 힘들다. 그러면은 조금 몸이 덜 힘들게 약간 이렇게 잡는 거를 중앙으로 와서 여기서 나는 몸이 힘든데 그나마 채를 다룰 능력은 아직 힘은 있어. 그러면 채를 다뤄가지고 툭 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필드에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는 왠지 여기서 채를 다루는 능력인데 여기서 좀 더 뭔가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자기가 하체가 타고났는데 하체를 못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체가 타고났는데 하체를 안 써서 거리가 안 나가는 사람은 핸드퍼스를 좀 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여기서는 하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로 단련해서 하체를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왼쪽으로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가고 페이스를 열고 앞으로 뒤쪽으로 가는 이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둘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둘 다. 물론 둘 다 완벽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둘 다 어느 정도 수준의 게임을 하는 정도의 수준의 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장단점을 알고 그 다음에 중앙을 기점으로 변형된 동작을 하니까 저는 항상 중앙이 기점이니까 중앙인 기점으로 내가 변형된 동작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선택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하나만 하는 사람들은 바꿀 선택 옵션이 없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한계가 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작이 한계가 왔는데 이 동작을 더 발전시키면 안 됩니다. 이 동작의 한계는 끝이에요. 거기서. 그럼 다른 걸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 위한 그 기본 바탕을 채를 똑바로 놓고 변형을 시켜보자 합니다. 이게 제 스퀘어의 개념이에요. 채를 똑바로 놓고 변형을 시키는 연습을 하자지 무조건 Y자 어드레스가 맞다. 이거는 잘못됐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시범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한 핸드퍼스트 중앙 기점으로는
삼각형이 잘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피드에 맞춰서 내 몸이 반응을 하면 돼요. 그럼 중앙을 기점으로 삼각형이 잘 왔다 갔다 해서 내 몸이 반응을 하면 이런 식의 스윙이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 동작도 항상 중앙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삼각형이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고, 그래서 프로들은 뭐 요렇게 공 같은 거 요렇게 끼워가지고 많이 하죠. 요런 식으로 많이 하죠. 네, 삼각형이 잘 움직이는지 체크하려고. 네. 그 다음, 그리고 프로들이 많이 하는 것 자체가, 프로들이 정석적으로 하는 자체가, 요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정석 중앙의 기점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핸드 퍼스트, 요렇게 앞으로 왔을 때, 아까 말한 손목으로 공을 딱딱 임팩이 되는 느낌과, 그 다음에 힙턴, 제가 해볼게요.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내가 공을 잘 맞출 궤도를 딱 손목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손목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채가 안 나가니까 채가 잘 나가기 위해서 힙을 열어주고 상체를 열어주고 내 몸 자체가 타겟을 봐줘야지 채가 쑥 빠져나가는 스윙이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손목으로 체크해놓고 몸을 마음껏 열어준다. 이런 식의 스윙이 나오겠죠? 거의 스탑볼란데 말하다가 친. 저는 별로 안 익숙한 스윙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시겠죠? 이런 식의 스윙. 다시 힘이 많이 들어가서 가뜩이나 탑볼병이 심한데 이러면 탑볼 더 심해지거든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내가 힙을 열어주고 손목을 해서 이렇게 친다. 그래도 일단은 집중하고 치면 뭐 문제 없습니다. 똑바로 날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점수 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네. 뭐 필드는 모르겠는데, 필드는 제가 방향을 아직까지 그렇게 좀 훅이 난다고 생각하고 에이밍 잡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스크린은 뭐 기본적으로 뭐 핸드 포스트 때도 언더 다 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스윙 아크, 이 채를 굉장히 잘 다루는, 내 체격이 뭔가 힘으로 써서 날리지 못하니까 이 내 몸이 안 되면 채를 잘 달러서 세게 치면 되거든요. 뭐 채를 잘 달고 그런 스윙을 스윙했을 때 아까 페이스를 열고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열어서 여기서 어드레스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핸드포트도 어드레스해서 이렇게 잡으면 게 아닌, 그냥 열어서 와서 여기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열어서 와서 이렇게 열다 오죠. 이 상태에서 제가 스윙을 한다. 뭐 저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연습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도 잘할 수 있고 오른쪽도 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고, 물론 저는 연습량이 많습니다. 남들 대비 한 10배, 20배, 30배는 많아요. 근데 그 많더라도 제가 만약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때까지 그 20배, 30배 연습량을 했을 경우에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 한계는 옵니다. 한계는 와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한계가 오는 거는 몸을 너무 많이 써서 몸이 너무 빨라서 슬라이스가 나서 그거를 고칠 방법을 몰랐던 시절에는 그거를 극복하기 어려웠는데, 그거를 제 나름의 기술로 극복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채도 많이 바꿔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골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만 잘해야 된다, 너는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들락날락해, 그 다음에 프로는 못 된다, 그런 식의 말은 많이 듣지만, 그래도 제가 다양하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전되는 만큼 골프가 훨씬 더 쉬워지고, 왜냐? 발전되는 것 자체가 제 발전은 곧 다양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함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필드 어느 필드 어느 코스에 가도 어떤 라이를 만나도 어떤 트러블을 만나도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선택하고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골프가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뭐 프로처럼 언더를 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골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한 중앙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필드에 맞게 최적의 상황을 제가 10가지, 20가지, 30가지 옵션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계가 계속 뭔가 예전에 느껴졌던 한계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발전할 수 있는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많이 길어졌는데 제 의도를 전달하려면 제가 좀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 제일 큰 의도는 스퀘어는 절대 사람이 잘 잡는 어드레스가 요게 맞다 요게 맞다 아닙니다. 그냥 채 달랑달랑 요렇게 어떻게 달랑거려도 결국에는 중앙에 이렇게 떨어지는 채를 놓고 그냥 요 자세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그림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윙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페이스를 닫고 앞으로 빼는 아마추어들의 핸드퍼스트 그리고 아까 말한 프로들 중에 여자 프로들 중에 거리를 굉장히 장타를 치는 여자들의 스윙 아크가 굉장히 크고 허리가 뒤집어질 정도로 피니쉬를 거리는 그런 스윙이 정말 좋은 선수들의 페이스를 열어서 여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공간을 이용을 해서 치는 선수들의 스윙을도 저는 다 하려고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중심이 되는 채를 똑바로 놓는 게 제 스퀘어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네. 채를 똑바로 놓고 채에 대해서 잘 알자입니다. 채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면은 구질이 어떻게 바뀌고 내 몸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내 몸이 사용하는 게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은 뭐고 장점은 뭐고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춤을 오래 해서 제 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저는 뭐 관절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이미 한 18년 춤을 춰서 다 아니까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게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중앙을 기점으로 다양하게 많이 연습을 하면 스스로 뭔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학을 하고 아까 말한 한계를 자기가 넘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들 중에 하나 선택한 사람이 다른 건 못한다. 페이드를 선택한 사람이 드로우를 못 친다. 상상할 수 없죠. 드로우 못 치는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드로우 잘 치는데 단지 페이드를 더 잘 치니까 페이드를 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드로우 못 치는 프로, 프로가 어떻게 돼요? 그죠? 네. 단지 선택을.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잘하는 것 중에 주로 잘하는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많이 만들어놔야 프로들처럼 코스 그 다음에 공을 쉽게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길어졌지만 제가 스퀘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스퀘어를 강요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영상을 한번 켰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아마추어는 연습량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 힘들고 그런 이제 다양하게 하라고 하면 왠지 골프는 그거는 프로나 하지 나는 공만 똑바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어떻게 다 연습을 다 해요 라고 하는데 실제 탁구는 요렇게도 치고 요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배드민턴도 요렇게 치고 배드민턴 약수대에서 누가 그냥 요거 하나로만 칩니까? 요렇게도 치고 요렇게도 치고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는데 아무 이 부담도 없는데 그런 걸 생각 자체도 안 하고 하나만 해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골프만 이상하게 전부 다 하나만 하려고 하더라고.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라. 저는 그게 잘못됐다. 제일 근본적으로 제일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가 실력을 가로막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발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중앙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세요.